과시소비. 한국 사회는 명품과 고급 자동차, 비싼 집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로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SNS에서 사람들은 화려한 삶을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소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어느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타인에게 증명하는 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삶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때만 행복해지고 남들의 관심이 떠나는 순간 허탈과 공허를 느끼게 되죠. 갈라파고스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한글 파일을 써봤을 겁니다. HWP는 한국인에게 매우 익숙한 확장자이죠. 하지만 외국 기업이나 국제기관과 일할 때 이 파일은 곧바로 장애물이 됩니다. 갈라파고스화란 특정 지역에서만 통하는 독자적인 규격과 기술이 발전해 국제적 표준과 멀어져 고립되는 현상입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 강국이지만 국내 시장에만 특화된 기술 표준으로 글로벌 경쟁력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애플페이는 전 세계에서 간편하게 쓰이지만 한국은 유독 비접촉 결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아직도 사용하기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계적 혁신 기업 우버도 한국에서는 택시 조합의 반발과 여객 자동차 운수법 규제로 인해 사업을 확장하지 못했죠. 여기에 더해 우리 언어가 영어가 아닌 한국어라는 점은 글로벌화에 있어 또 하나의 벽이 되기도 합니다. 귀천의식. 한국에서는 학력, 학벌, 외모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는 일이 흔합니다. 대학 간판이 곧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지방대 출신, 전문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모 또한 중요한 기준이 되어 얼마나 좋은 외모를 가졌는지에 따라 기회가 주어지거나 박탈됩니다. 이러한 차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열등하다고 느끼며 패배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황금티켓 증후군.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이 성공이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오래 들어왔습니다. 명문대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으며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학원가의 불은 꺼지지 않고 부모들은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 허리가 휩니다. 하지만 모두가 황금티켓을 손에 쥘 수는 없습니다. 더 넓은 길을 만들기보다 우리는 여전히 그 좁은 문만 바라보며 서로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사회는 무한 경쟁을 강요하고 실패한 이들에게는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하지만 과연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저출산, 고령화, 결혼은 선택이 되고 출산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과 희생이 너무 커서 많은 이들이 출산을 미룹니다. 동시에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리는 노년층으로 가득 차고 청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 소집 문제와 경제성장 둔화 등 점점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사회에서 경제를 누가 이끌고 수많은 노인은 누가 부양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어린 시절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학위를 가지고도 취업 문 앞에서 좌절합니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M4 세대라는 말이 익숙해질 만큼 많은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서울공화국,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경제, 문화, 교육, 일자리까지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기회를 쥐고 있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소외됩니다. 지방의 젊은이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로 떠나고 그 결과 지방은 점점 쇠락해 갑니다. 디지털 중독, 스마트폰과 SNS가 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현실보다 온라인 세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과의 대화보다 디지털상의 소통이 익숙해지고 현실보다 가상 공간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 요즘 뉴스나 SNS를 보면 우리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 등 세계적으로 정치적 극단주의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듣기보단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 결과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금기가 되었고 갈등과 혐오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치는 이성과 타협이 아닌 감정과 증오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돈을 잃고 부모의 돈을 도박에 사용하는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과 빠져나오기 힘든 중독성 있는 환경이 문제입니다. 또한 보호장치가 부족한 사회가 이 위험을 방치하고 있죠. 특히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거래, 확률형 아이템, 스포츠 베팅 등 온라인 게임과 도박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고독사 증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그 가운데 혼자 고립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더 이상 노년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년층에서도 중장년층에서도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고 가족과 소통을 끊은 채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 학교와 직장을 포기하고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니트족,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까지 이 모든 현상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로 사회적 단절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은 탓인지도 모릅니다. 한번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들은 점점 더 깊은 고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홀로 버티고 있습니다. 블랙 기업. 한국 사회에서 블랙 기업은 흔히 X소기업이라 불리며 근로자의 권리와 희망을 착취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형 블랙 기업은 크게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고용 불안정입니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을 미끼로 인턴이나 수습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청년들을 착취합니다. 근로계약서조차 제대로 쓰지 않는 회사도 많습니다. 둘째, 장시간 노동입니다. 출근 시간이 있어도 퇴근 시간은 없습니다. 주말과 야근을 당연시하며 초과 근무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휴가 사용조차 어렵습니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원들에게 폭언과 비난, 모욕을 반복하거나 실적을 명분으로 압박하여 결국 퇴사를 유도하기까지 합니다. 넷째, 폐쇄적인 소통 구조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곧바로 불이익을 주거나 아예 의견 자체를 차단합니다. 특히 한국은 비정규직 문제와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한 하청 구조로 인해 이러한 블랙 기업의 횡포가 심각한 편이죠. 자살률 1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 그리고 매년 늘어나는 우울증 환자, 무한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린 사회,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가 개인의 고통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지금 한국에서 집이라는 단어는 희망보다 좌절을 더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계속 오르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누구는 부모의 도움으로 쉽게 집을 얻지만 누군가는 평생을 일해도 작은 아파트조차 꿈꾸기 어렵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를 축적할 기회를 놓치고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많은 부를 얻는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집을 가졌느냐, 서울에 사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함을 느낍니다. 젠더 갈등.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때로는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의 어려움에 공감하기보다 상대를 비난하고 혐오하며 더욱 멀어져 갑니다. 남성은 군 복무와 가장의 책임감에서 무거움을 느끼고 여성은 유리천장과 임금차별, 가사노동의 부담에서 좌절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좌절을 서로를 향한 분노로 표출하는 순간 대화의 문은 닫히고 해결은 더 멀어집니다. 미움과 배척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을 선택할 때 비로소 이 갈등의 끝이 보일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